안녕하세요. 시티톡입니다. 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계기로 이 개발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데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각종 법률 개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잇따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관련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 명지대학교의 권대중 교수입니다. 예, 저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이슈죠. 저희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태입니다. 사실 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이제 민관 공동 도시개발 개발 사업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 총평 차원의 진단을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먼저. 우선은 그 대장동 사건은 이 탁지를 개발하는 과정에 공공이 참여했던 사업입니다. 네. 탁지를 개발하는 게 꼭 공공만 해야 되느냐 또는 민간만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민간이 개발 이익을 편취하는 과정에 이익을 보는 것이 금전적으로 본 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공공이 참여했다는 것 때문에 토지 수용이 원활했다는 거. 근데 공공이 참여했으니까 당연히 허가는 내주겠죠? 허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허가가 내는데 쉬웠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공공이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탁지를 민간 탁지 개발로 갔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갔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참여했던 주주가 최소한의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수의 계약을 했다는 거. 사실 도시개발법 시행령 57조에는 이 탁지를 분양할 때에는 공개 경제 입찰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고가를 낙찰자로 하게 돼 있는데 모두 다 피해갔던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공공이 참여하는 게 0.1%라도 참여했다면 공공을 빌미 삼아서 여러 가지 그 특혜를 볼 텐데 불구하고 50%가 넘는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로 갔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번 사안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처음 이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 때는 목표했던 수익이 지금 이슈가 되는 것만큼 큰 정도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동산 경기가 매우 화랑으로 접어들고 그 결과 갑자기 개발 수익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과도한 수익이 창출된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그리고 이런 수익들이 과연 누구에게 정당한 과정으로 배분됐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사실 이 택지 개발과 관련한 법들이 교수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주택건설 촉진법, 뭐 택지 개발 촉진법, 뭐 공공주택 특별법도 있고 여기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 건데 사실 어떤 차이들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만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측면이 있길래 이번 사태 이렇게 이어졌나 싶거든요. 탁지개발 촉진법은 그 77년도 12월 달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근데 이제 청약 통장을 통해서 들어왔던 기금을 주택도시 보존공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기금을 통해서 탁지를 개발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주도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2000년도에 주택법으로 바뀌었죠. 최근에 그 3기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 왕숙 1, 2지구라든지 또는 뭐 하남 교산지구나 또는 인천 계양지구나 고양 창릉지구나 이런 지구들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주택 특별법은 50%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법이 탁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 과정에 이제 공공이 주도하느냐, 민간이 하느냐, 민관 합동 방식으로 하느냐 차이가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민간 합동 방식이나 민간이 개발할 경우에는 이 개발 이익을 어떻게 그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 국가에 환원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논란이 지금도 있지만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게끔 만들어서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게 하고 있고요. 탁지개발 촉진법은 이미 주택법으로 바뀌었지만 역시 아직 손을 보진 않았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개발 이익 환수하는 법률에 의해서 50%까지는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택건설 촉진법도 그렇지만은 이 탁지개발 촉진법 같은 경우도 일부 개발 이익을 환수하게 해놨는데 이 환수하는 방법과 퍼센트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지금 탁지개발 촉진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익 제한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는 이 도시를 개발하면서도 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뭐 이 그 캡을 씌우지 않고 이익을 제한하지 않으면 민간 사업자가 이익을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번 대장동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에는 민간 이익이 6%로 제한한다라는 이제 규칙이 있었던 거죠. 도시개발 사업에는 이제 이 같은 이제 룰이 없었던 건데 이게 없었던 이유는 뭐냐? 일단 이런 근본적인 좀 의문들이 좀 국민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주택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상업시설, 업무시설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지역도 배분을 하고 인프라는 어떻게 설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반영되는 것이 도시가 되고 사람들이 주거한다면 그것이 더 좋은 정주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종전에는 땅을 가지고 팔 때는 뭐 6%라는 수익이 적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만드는 것이 돼버린다면 6%가 맞는 수익이 되는 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 때문에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질 때는 굳이 그런 수익률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어떤 개발 사업자가 한 건을 크게 성공했을 때 가져가는 수익이 너무 큰 게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제기가 되어서 현재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런 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수익률을 제한하자 혹은 환수하자 이런 맥락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익 제한을 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요. 당시 주택 공급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를 통해서도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개발에 앞서서 제한하기보다는 완화해줬던 거죠. 당시에는 이제 주택 공급이나 택지 공급이 절실했던 거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이후에 만들어진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주택 공급이 되고 택지가 공급되다 보니까 택지를 공급하는 데는 국가나 또는 정부 투자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만 할 수 있게 해놨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또는 인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지정 민간 사업자는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사업 자체의 수익을 일부 제한한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게 바로 택지 개발입니다. 용도가 자연 녹지에서 주거지로 바뀌면 거의 2배 이상 오르거든요. 그리고 주거지역이 또 준주거지역 상업지로 올리면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 가격이 올라요. 용도가 다양할수록 주택 가격이 토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가격 형성 요인에 보면 용도의 다양성, 불합병의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항지적 요인의 가변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용도를 바꿨을 때 가격이 많이 오르가기 때문에 이제는 제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 거죠, 이게. 일단 대장동 사례를 보면은요. 필요에 따라서 공공과 민간의 어떤 탈을 사실 바꿔 쓸 수 있는 사업 구조인 겁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런 종류의 개발 사업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개발 사업을 공공이 전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공공이 조달하고 사업 성과에 대한 위험도 감수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지적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장점이 필요할 때는 공공의 특성을 이용하고 그리고 수익률을 높이는 쪽에서 민간의 장점을 이용할 때는 민간의 특성을 이용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논란의 생각이 여지는 좀 달라요. 네네. 좋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네.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커요. 이게 민간 사업자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또 민간 합동 방식으로 간 거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도시개발법 22조에 보면은요. 민간이 스스로 가려면 전체 토지의 3분의 2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2분의 1 이상 토지 동의를 받아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공공이 참여하면 그냥 쉽게 가요. 그런 조건들을 네, 토지 수용 방식으로 가니까 그냥. 네. 그래서 공공이 참여하는 게 0.1% 참여하더라도 공동사업자의 민간 사업자는 공공이 0.1% 참여했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공공이 참여했대라는 것만 해요. 그걸로 토지 수용도 쉽고 은행의 PF도 공공이 참여했다는 것 때문에 쉽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통 개발 사업자가 2년, 3년, 4년, 5년씩 걸리는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가 아주 쉽게 끝납니다. 공공이 하다 보니까. 왜? 공공이 참여하고 자기가 자기 사업을 인허가 안 해줄 수가 없지 않아요? 네, 뭐 그렇죠. 공공이 참여하고 자기 사업을 인허가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이 참여하는 순간 저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사회성과 공공성을 대두시켜서 개발 이익을 제한하거나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맞다고 봐요, 저는. 이제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을 이어서 또 하나 짚어보면
지금 아주 작은 지분을 가지고 사업의 참여자로 들어가서 매우 큰 수익을 가져갔다. 사실상 이게 지분 한 주만 가져도 이렇게 수익계약으로 토지를 이렇게 확보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 구조의 문제점 또 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다 좀 보시는. 그래서 저희 같이 그 사안에 연관되지 않은 사람들이 뭐 이건 이거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전제로 하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지분율에 관련된 투자금과 대출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한쪽에서 실제로 투자한 금액으로 얼만큼 되느냐와 혹은 이 투자한 쪽이 다른 쪽에서 자금을 융통을 해서 대출금 형식으로 가져온 것은 좀 분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약간은 좀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또 그 적은 돈을 들여서 개발 사업에 큰 이익을 가져갔잖아요. 그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요. 애당초 자본금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이제 PFV 방식으로 갔는데요. 이 PFV 방식은 영국 방식이거든요. 개발 방식이. 자본금이 50억입니다. AMC를 두고 가야 되고요. 근데 그 중에 25억을 이제 그 성남의뜰 원주인이 내고 25억은 성남시가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자금을 750억 정도 차입을 하면서 계속 이제, 토지 대금을 갖고 오는 과정에 공공이 참여했기 때문에 PF가 쉽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 자본금을 굉장히 낮은 돈이지만 PF를 갖고 들어왔던 돈도 사실 시행자가 이자를 내고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것이 공공의 힘 때문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개인 같으면 그때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원래 에쿼티, 소위 말하는 자기 자본은 적지만 타인 자본도 자기 자본을 생각한다 그러면 적은 돈으로 많은 이익을 냈다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본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개발 이익을 상당히 누렸다는 것은 이 성남의 뜰과 성남도시공사가 개발 이익을 마지막까지 5대5로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한 꼴이 되잖아요. 뭐 그렇죠. 적은 돈을 들이고 많이 갖고 가는 게 개발 사업이라면 개발 사업의 구조를 좀 이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일단 이야기를 좀 더 진척시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요 최근에 그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민간의 개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좀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양당에서 다 도시개발법 개정안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 그리고 주택법 개정안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있네요. 그래서 공공이 참여한 이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지분은 50% 미만으로 하자. 그리고 이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 부분인 건데 지금 국민의힘 그 개정안 그 발의안에서는 총사업비의 6% 이내로 그리고 그 진성준 의원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안은 10% 이내로 일단 이렇게 냈습니다. 개정한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님이 일단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어느 정도 좀 적절한 수준에 왔다고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단계에서 수치를 먼저 결정하는 것은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이게 택지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처음 이 사업을 구성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위험 비중을 어떻게 간다든가 서로 어떤 자금 책임은 어느 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중에 이 사업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이 사업에 참가하신 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사전에 수익률은 얼마까지다라고 책정한다면은 사실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개발 이익을 제한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실행 단계에서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진다면은 부작용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합니다. 그럼 극단적으로는 이게 너무 좀 보여주기식 어떤 처방전이었다. 아니면 현실과 다른 또는 아니면 고민이 부족했던 그런 어떤 액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일 여지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네. 교수님 생각은 좀 다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공공이 50% 이상 참여를 하면서 수익을 제한한다면은 수익계약부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일단 주주라는 것 때문에 수익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택지에서는 이익을 적게 남길 수 있지만 그 지상에 건물을 지을 때 또 많이 남길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이 0.1%로 참여한다면 공공택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0.1%. 아니, 공공이 0.1%라도 참여했다면 그 사업 자체는 공공이 참여하는 순간 공공택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공공이 참여하는 게 50%로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택지로 봤잖아요. 그런 것부터 먼저 제도 개선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 자체를 제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을 제한하려면 일정 면적 이상은 예전처럼 그 정부나 정부 투자기관이 택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소규모일 경우에는 민간 택지가 개발할 수 있게 하고 또 중규모는 뭐 민간 합동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수익률 자체는 전체 사업 규모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른 개정안들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주택법 개정안에서 우리 공공이 참여한 그 사업에는 어떻든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뭐 민간의 지분이 뭐 얼마이던 간에 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건.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이 있네요.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에서 60%를 개발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된다. 현재는 20에서 25% 수준인데 한 2배 이상으로 높여야 된다라는 거죠. 취지에 있어서는 어떻게 맞는 겁니까? 그 개발이익 환수를 현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는 현금으로 지금 내게 돼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이거를 어디에 투자하는지 정확히 국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반시설 부담금처럼 그 개발이익 환수를 해서 그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부담하거나 또는 다른 쪽에 이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 환수시키거나 기부채료를 받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지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뭐 30%, 50%, 60% 그냥 이렇게 환수한다는 것은 좀 그냥 뭐 일반적인 내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택지를 개발하면서 생기는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분명 환수를 해야 되겠죠. 환수하는 방법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받거나 또는 뭐 도시 기반시설로 받거나 또는 기반시설에 부담하거나 하는 쪽으로 가야지 현금을 받아가지고 정부가 일반 세금 걷듯이 걷어서는 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그러면 현재 수준이 20에서 25% 수준인 것이 너무 적다라는. 그거는 뭐 좀 더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택지 개발하는데 뭐 30만 평을 개발해요. 이번에 대장동 같은 경우가 28만 9천 평인가요? 29만 평 됩니다. 그러면 지금 30%면 10만 평은 정부에 내야 되죠. 그죠? 세금으로. 돈으로 낼 게 아니라 땅으로 기부하는 겁니다. 그 토지에다가 임대주택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는 얘기죠, 저는. 기본적으로 개발 사업 과정에서 나온 수익을 공공이 환수하자는 맥락은 나쁘지 않습니다.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아파트를 짓거나 뭐 건물을 크게 지을 때 실제로 기부채납이 발생을 합니다. 이 건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뭐 교통체증이 우려가 된다고 하면 옆에 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사업지의 땅을 기부채납한다든가 아니면 옆에 다리를 하나 만드는데 이 공사비를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부채납합니다. 그리고 더 흔하게 보이는 방법들은 아파트 옆에 땅 기부채납해서 그 동네에서 쓸 수 있는 놀이터나 공원 만드는 거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공감대가 되어 있고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종전에 20%, 30%에서 50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항상 똑같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어떤 거냐면 사업이 100억짜리 사업에서 50%하고 1000억짜리 사업에서 50%는 다릅니다. 일단 규모가 일단 그렇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떤 수치를 정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거기 맞춰서 이익을 최대한 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또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같은 지적이 나오겠죠. 따라서 그렇게 일률적인 수치를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사업 규모별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를 먼저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어떤 행정 단위로 이제 들어가서 좀 봤을 때, 그 당시에 이 개발 사업 그 계약서를 쓸 때 이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핵심 사안 아닙니까? 이 환수 조항이 계약서에서 빠지게 된 이 부분, 이게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 그 기관 내에서 또는 공사 내에서 사법적으로나 뭐로나 업무적으로나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라고 보시는. 민감한 부분의 질문인데요. 네, 제일 민감한 질문을 네. 제일 후순위에 배치했어요. 네, 네.
공공이 SPC의 50% 플러스 1주를 가졌으면 이제 과반수잖아요. PFV 방식은 이제 SPC는 특별 목적 회사로서 어떻게 보면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은 이제 밑에 AM이라고 하는 그 어셋 매니지먼트 컴퍼니라고 자산 관리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자산 관리 회사의 지분도 역시 50% 플러스 1주여야 되는데 이거를 놨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개발 이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주주 같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캡을 씌우지 않고 개발 이익에 대해서 민간에게 다 줬다는 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뭐 경기가 좋든 나쁘든 또 나빴던 게 좋아졌던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뭐 대장동 사건 말고도 백현동 사건 여러 가지 몇 군데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개발 사업이 아니었나. 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이러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뭐 개선을 한다면 이러이런 포인트들을 좀 밝혀서 잘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방향성 재원 쪽으로도 뭐 답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사실 도시개발 사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일정 수준 환수하더라도 이 금액이 중앙정부로 가는 게 아니라 해당 지자체 안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사업은 계속 있을 것이고 또 없애자는 얘기도 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항상 문제가 나올 때마다 보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 사업 계약서라고 하는 게 좀 두껍기도 하고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는 또 순환보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해당 사업을 했던 사람들도 부서가 바뀌면은 또 다음에 했던 서류 또 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서 지적이 없던 문제점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또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완벽하게 뭐 개선한다는 방법은 현실성이 높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처럼 하나씩 문제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수 조항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이 부분을 반영을 하고 그 반영된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개선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일단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맞죠. 지자체, 뭐 지방공사, 뭐 정부 다 주체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해야 될 것들이 다를 수 있고 각자 이런 점들을 좀 바꾸고 개선하고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우선은 그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택지 개발은 공공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민간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그 택지 개발을 공공이 하는 경우 또 민간 합동 방지로 하는 경우는 공공 택지로 보고 택지 공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렴한 가격에. 그래야 또 주택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일허가는 뭐 일사천리로 당연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허가 절차 과정에서 좀 투명성 있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업자 선정부터 이 일허가까지는 그게 좀 탁상 공론이 되지 않도록 좀 제대로 좀 그 공개해서 해야 된다는 거.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법률 개정도 지금 여야가 나서고 있는데요. 이 그 공청회를 거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충분한 토론 후에서 토론 이후에 이게 결정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 개발이 있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 개발이 있는 곳에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을 어디까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할 것인가. 그것은 국민의 주택 공급과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그 뭐랄까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이참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 지자체의 경우에는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로 들리는 것이 원래 그 지자체에는 도시개발공사가 없는데 그리고 그걸 만들 만한 규모도 아닌데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크다는 것이 있습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 같은 모델을 이제 만들려는 건가요? 지자체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도 있던 모 개발지의 건너편 땅이 누구 거였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앙부처도 뭐 LH건에서 보듯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지자체 단위로 가게 되면 좀 더 투명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이 되든지 간에 절차나 진행 과정에서 좀 더 투명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적으로 맡기면 안 할 겁니다. 그런가요? 사실은 이렇게 일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그것이 밝혀짐으로써 사회에 또 국가에 큰 그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 절차부터는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심의도 마찬가지예요. 심의할 때 회의 자료도 어느 정도는 다 공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던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회의록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낱낱이 그 과정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국민들이. 예,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님 의견 이 정도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